현타를 제대로 맞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일어나는 어떤 부부간의 돈 관리의 방향성이라던가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목표 설정과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그렸어요. 처음엔 가계부를 쓰면서 1년 열심히 살아냈고요. 소득을 늘리는 방향에 신경을 썼어요. 1년 3개월 정도 만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 부부가 10억 달성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그려왔는지 간략하게 키워드로 요약을 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면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으실 강의에 좀 핵심 요약,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때 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라고 하죠. 돈을 모으려면 돈 이외의 것들에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일어나는 어떤 부부간의 어떤 트러블이나 역할이라던가 돈 관리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시간의 지체 없이 목표한 대로 바로 스타트를 하는 케이스예요. 자, 결혼하고 나서 통장을 합치고 월급을 합치고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얼마고 그 중에 대출은 얼마지? 그래서 순자산은 얼마인지, 소득은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지출은 얼마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수중에 남는 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삶이,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이 대한민국의 평균 어느 정도인지 현타를 제대로 맞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돈을 모으려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알아야 비로소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목표 설정과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래에도 돈이 없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생애 주기표를 적어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한 80년을 더 살 텐데 어떠한 이벤트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그 이벤트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삶은 대략 경제적으로는 한 50억 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모으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목표는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이 10in10이 목표였어요. 근데 요거를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내려와서 자, 그러면 1억 모으기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앞 단계에서 우리는 소득, 지출, 저축액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에 얼마씩을 모으면 얼마의 소득을 더 늘리면 얼마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올해의 목표, 분기별 목표, 이번 달,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는 수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소득을 잘 관리하는 것부터. 처음엔 가계부를 쓰면서 1년 4계절을 열심히 살아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생활비 마지노선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아껴도 200만 원으로는 좀 살기가 힘들어. 한 250 정도는 써야 그래도 너무 지치지 않으면서 모을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파악하는 지점이 옵니다. 이 과정에서 나름의 소비의 원칙도 세웠고요. 이때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정한 생활비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저축액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했어요. 소득의 60% 이상은 무조건 다 저축을 했고요. 저축률이 좀 안 될 것 같은 달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중고로 물건을 팔아서라도 내가 부수입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채웠습니다. 노후 준비도 일찍 준비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도 공부를 해서 함께 세팅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액을 최소 60% 이상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축률이 어느 순간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아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 저축률도 이제 비슷했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는 방향에 신경을 썼어요. 아직 시드가 적어서 당장 큰 투자를 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무리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 생활 아주 열심히 하면서 몸값을 많이 올렸고요. 몸값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에서 숫자로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 부수입 활동도 이때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도 만들었고 또 책도 썼고요. 또 책을 쓰니까 칼럼물에도 들어왔었고 원고료도 발생을 했고 또 아이 낳고 나서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까지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수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공부와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사실 부부의 첫 목표는 내 집 마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소소하게 적은 금액을 했었고 결혼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매 주말마다 이제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한 6개월 정도 지속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다닌 결과 첫 신혼집의 계약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결혼한 지 1년 3개월 정도 만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실거주 2년 반 정도를 채우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을 했고요. 또 그 돈으로 2020년, 21년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시드로 수도권 아파트에 있는 청약에도 당첨이 됐었고 추가로 2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산이 20억 후반 정도, 순자산은 제가 이제 이 강의 찍는다고 22년 결산을 냈거든요. 한 17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략적인 이런 과정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10억 달성 로드맵을 간략히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혼자만 이뤄낸 과정이 아니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작가님 덕분에 재테크에 눈을 떠서 벌써 1억을 모았어요. 10억을 모았어요. 이런 후기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 강의를 정말 완강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